반도체라는 게 계속 한계를 이제 도전해야 되는 그 분야인데 항상 한계가 다 왔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어, 앞으로 뭐 회사나 학계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한계가 이렇게 다 왔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응? 그러실 것 같은데 반도체 제가 아까 그 저 화공과 출신이라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화공과가 에너지 산업이 그 뭐 기름이 기름밥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그 에너지 산업은 규모가 반도체보다 아마 훨씬 클 거예요. 이 반도체도 지금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한계가 왔다 그러지만 그 계속 수요가 늘고 있거든.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는 그런 그 수요에 의해서 돌파가 됩니다. 다. 그게 얼마나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뭐 미래를 예상해 보는 건 알잖아요. 메타버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반도체들이 그 안에 필요할까. 우리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아까 낸드가 그 몇 개 있느냐고 우선 물어봤잖아요. 제가 한 2000년 한 초반 한 10년 전 그때 강의할 때 그때는 정말 그 갖고 있는 걸 꼽았어요. USB 하나 갖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모바일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낸드의 용량도 엄청나지고 디램도 엄청나지고 그래서 이런 메모리 수요도 그렇고 어떤 그 그냥 그 외에 시스템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고 모든 기계들이 다그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들이 만드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계속 혁신을 해 나가고 10년이 아니라 그 농사 짓기 시작한 이래로 농사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성장하는 산업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그 진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할 일이 많은 거구나. 그리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계 얘기가 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미래를 걱정 안 하고 또 하이닉스 한국에 우리나라에 좋은 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걸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회사 가면 또 다 배워요. 그래서 지금 그 시험에 나올 테니까 아마 이렇게 열심히 들으셔야겠지만 회사에서도 이렇게 그 기술 개발에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일들의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참 제가 보기엔 좀 부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희 회사에서 그 랜드를 한다고 지원하시게 되면 저를 아마 꼭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아닌가? 제가 그때까지 회사 못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여러분들 다시 그때 보기 하고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랜드가 아까 그 속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신뢰성. 그래서 이 신뢰성이라 그러면은 인듀어런스하고 리텐션이 두 가지인데 인듀어런스라는 거는 읽기 쓰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뭐 또 플로팅 게이트 그림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사이클링을 하면 그 프로그램하고 이레이지 사이클링을 많이 하면은 이 전화에 저장된 차지의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VT의 그 변화가 생기고 분포가 넓어지고 그럼 이제 데이터가 페일이 되겠죠. 근데 데이터가 페일이 되면 굉장히 큰일이잖아. 이게 뭐 옛날 사진 하나 이렇게 그 한 빛 없어져 갖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점 하나 이게 생기는 거 정도가 아니라 요즘 개인의 뭐 은행정 신용정보다 그럼 장부원을 갑자기 빵이 돼버리고 운 좋으면은 빵이 아니라 갑자기 뭐 수백억이 찍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려면 이 소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의 사이클링에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극복해줘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림으로 표시해졌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프로그램 이레이즈 동작이라는 거는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전화들이 이 플로팅 게이트로 이 터널 옥사이드라는 걸 통해서 그 계속 터널링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이레이즈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이런 동작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옥사이드에 데미지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D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그 트랩 옥사이드 트랩이 생기고 이런 트랩들을 통해서 이 전화 저장돼 있던 전화가 여기저기로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데이터 손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원래 이렇게 잘 써놨던 분포들이 이렇게 전화가 빠지면서 그 VT가 휘북하고 어디는 이제 이레이지 해놨던 들은 전화가 오히려 쌓이면서 그런 그 분포들 간의 그 갭이 없어지죠. 그래서 원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읽어서 두 셀들을 이렇게 구분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갑자기 페이드 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분포 간의 충분한 마진, 우리가 이 쓰기 횟수나 그다음에 리텐션 보장 시간 이런 것들 안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이 갭 마진, 분포의 마진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굉장히 잘게 분포를 내로우하게 만든다 그러잖아. 그 분포를 내로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내로우하게 만들면 이 갭들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요. 여기 좀 재밌는 비유인데 이 릴라이빌리티가 왜 그 나빠지는지 읽기 쓰기 되면서 그거를 그 권투에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권투에서 그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이 낸드 플래시 디바이스에서 일렉트리컬 스트레스에서 그런 거를 비교했는데 보시면 이제 뭐 권투는 이제 그 상대방의 펀치에 의해서 계속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근데 아까 그 랜드는 거꾸로 프로그램이 이제 세일 동작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트랩이 생기면서 데미지가 오고 어, 너무 펀치를 많이 맞으면 그 KO가 됐듯이 그 랜드가 이제 페일되는 수준까지 갑니다.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뭐죠? 신뢰성을 개선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권투에 비해서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잘 피해야죠. 주먹을 안 맞아야 되니까. 근데 랜드는 그 쓰고 지우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같이 쓰고 지우더라도 데미지가 적게 쓰고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소자적으로 또는 그 회로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가 적게 그 쓰기 위한 방법은 프로그램 바이어스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소자적으로. 그리고 이레이지 바이어스를 낮춰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게 있고 회로적으로는 아까 모든 그 동작할 때 이레이지부터 먼저 한다 그랬는데 그 이레이지 동작을 매번 안 하고 그 어느 정도 쌓이면 하게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것도 한번 또 볼까요? 맞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신뢰성 자체를 맞아도 그 데미지가 없게끔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랜드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오에노 특성들을 좋게 하는 터널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특성들을 이제 좋게 하는 그게 이제 재료적으로 어떤 그 성분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스터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쉬어가면서 경기 운영한다고 그러거든요. 선수를 교체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알고리즘으로 스트레스를 분산하게 하는 거예요. 웨어 레벨링이라고 해서 랜드가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은 뭐 계속 그
똑같은 블락만 계속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아까 낸드에 이제 그 블락이라고 여러 개가 있다 그랬는데 같은 데만 계속 쓰게 하면 안 되니까 그요 블락들이 특정 블락에 그 블락에 이제 쓰기가 읽기 쓰기가 몰리면은 걔들을 블락을 바꿔줍니다. 다른 블락으로. 그러면서 이제 쓰기를 분산시켜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낸드가 이렇게 동작하면서 그 안에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읽어보고 얘가 써놓은 게 이제 하나씩 페일이 나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을 디텍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다른 블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동작들을 그 실제로 낸드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낸드는 셀 자체는 굉장히 그 시각성이 나쁠 수 있는데 그칩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SSD나 뭐 휴대폰이 메모리 때문에 페일 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이 반도체 분야가 아까 그냥 단순하게 인테그레이션하고 공정, 소자, 공정 이런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설계, 솔루션, 그다음에 뭐 펌웨어, 소프트웨어죠. 여러 분야에서 지금은 다 하고 있고 랜드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아까 그 오늘은 터치하는 그 ECC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암호 해독하는 코드잖아요, ECC가. 그 ECC라는 걸 통해서 넛빗이 페일이 나더라도 실제로 그 ECC 페리티 해가지고 원래 데이터가 뭔지를 다 유추해냅니다. 다 복구를 해내요. 그래서 페일이 나면은 그 ECC 코드를 붙여갖고 새로 읽어갖고 다른 데다가 데이터를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랜드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로직들이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떤 적어놔야 되는데 그런 로직들을 적어놓는 거는 랜드에 여러 블락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블락마다 UCG들이 있어요. 어떤 블락에는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코드들을 심어놓는 블락들인데 걔네들은 일부러 셀을 그 신뢰성이 굉장히 높게 그 신뢰성 마진이 많은 SLC로만 써요. 실제로 데이터는 유저들이 쓰는 데이터는 QLC 이렇게 막 쓰게 하면서 랜드가 이제 자기가 그 안정하게 셀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존하는 데는 워드라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뢰성이 가장 좋은 데만 이렇게 해놓고 뭐 그것도 불안해서 카피해서 다른 데다 또 써놓고 이런 거 그 여러 가지 그 보호 장치들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단위 호자의 신뢰성보다는 그런 그 보안책들 알고리즘적인 보안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현재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세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특성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첫 번째 강의였고요. 사실은 두 번째 강의 자료까지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낸드 플래시를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사 한번 여기 보는 거는 다른 파일이 밑에 딱 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파일. 네, 다른 파일. 네, 한 15분 동안 랜드가 왔던 길을 한번 지금 그 앞서 강의한 데서 이렇게 본 거 있죠? 그것들이 실제로 그 연대 순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2014년도에 그 어디 전문가 세미나에서 그 랜드 플래시가 굉장히 이제 그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발전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냐 그런 것들을 강의했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봤던 거랑 별로 틀리지 않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좀 내용이 없었으니까. 간단한 소개하고 과거의 이노베이션, 혁신, 그 다음에 요즘의 혁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주로 이제 과거의 혁신 정도 수준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랜드가 이제 처음 그 상용화가 됐을 때 아까 그 마스오카 그룹에서 나온 걸 때는 그
디멘전이 1마이크로 다녔어요. 1마이크로. 근데 최근에 나오는, 최근도 아니죠. 한 2000, 한 10년 전, 10년 전 근처에 그게 10나노 정도대로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셀은 당시에 이제 한 bit만 저장하던 게 이제 3bit씩 저장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직접도가 10,000배가 늘었죠. 그런 사이에 이제 그 마이크로에서 나노 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시대는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25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35년. 요건 이제 메모리가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를 말씀드린 건데, 뭐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인디어런스, 리텐션, 그런 신뢰성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읽기 스피드, 쓰기 속도, 성능이죠. 이건 성능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성능, 신뢰성, 그 다음에 원가. 이거는 메모리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메모리의 속성은 항상 원가, 성능, 그 다음에 신뢰성입니다. 이 세 가지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중요해지는 게 이 파워 컴퓨팅입니다. 이제 환경 경영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덴시티가 늘어나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점점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것까지 이제 같이 있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건 이겁니다. 슈퍼 메모리. 이 모든 거를 다 가장 좋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돈 많이 들면은 소비자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비싼 거는 싫어하니까. 명품은 좋아하나? 반도체는 명품이 없어서. 그래서 랜드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이제 리ኳ이어먼트가 있냐 보면 제일 큰 거는 돈입니다. 원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순서들을 이제 내가 느끼기엔 중요하고, 근데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만족해야 되지만, 랜드가 지금 이제 이만큼까지 이제 시장이 커지고 모든 사람들이 뜨는 이유는 이 빗당 코스트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이렇게 하드디스크 쓰던 게 요새는 다 SSD로 바뀌는 이유가 SSD가 그만큼 싸진 거잖아요. 편리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싸졌기 때문이지. 절대 뭐 여러분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SSD 쓸까요? 아니죠. 쓸만한 만큼 싸졌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격이 이제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이제 비싸던 뭐 사진을 인화해야 됐던 게 메모리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MP3 같은 것도 이제 나오면서 뮤직 같은 것도 이제 저장하는 건 많이 되고,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뭐 자동차, 뭐 클라우드, 온갖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는 메모리가 스토리지가 비싸서 못했던 것들이 이제 싸지면서 이제 하고, 이게 지금은 랜드는 스토리지에서 진짜로 원합니다. 스토리지에서 원하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어떤 혁신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 자료는 저희 회사에 잠깐 있었던 도시바 맛조과 그룹의 일원이었던 세이치 아리토메라는 분이 2013년도에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소사이티 매거진에 이제 기고한 거를 제가 이렇게 추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혁신은 랜드 스트럭처예요. 랜드 스트럭처.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죠. 기존에 이렇게 노아셀, 빈라인이 하나 있고, 빈라인이 있을 때, 빈라인 컨택입니다. 얘는 사실은. 그 다음에 워드라인이 하나, 둘, 셋, 네 개, 또 소스라인. 워드라인 사이에 소스라인하고 빈라인 이렇게 있는 거죠. 단위 셀 하나씩 있던 게 스트링 구조를 볼게요. 처음에는 셀 4개만 동작했어요. 포스트링. 이게 늘어나면 이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생겼고,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Y축으로 11.6 마이크로가 되는 거를 이 8.3 마이크로로 줄였죠. 그리고 이 워드라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이즈가 절반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사이즈가 절반에 가까워지고 요런 2D에서는 128 스트링까지 늘어났어요. 32 스트링입니다. 이 랜드 스트링 구조 자체가 첫 번째 랜드의 혁신이었어요. 노아셀에서 랜드로 바뀌었고, 초기에는 이쪽 거꾸로죠. 네. 노아가 시장에 있다가 90년대에 90년대에 노아가 살아남느냐 랜드가 살아남느냐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값이 싼 랜드가 살아났어요. 근데 값만 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능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능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랜드 스트럭처에 보면은 이 블락 구조가 있어요. 블락하고 페이지 구조. 그래서 이 워드라인에 묶여 있는 셀들의 개수를 늘리면은 한 번에 있는 그 동작하는 그 셀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늘어나는 거죠. 이 랜드의 그 블락 아키텍처라는 게 성능을 굉장히 높고 이레이즈도 이 단위 블락 하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플래시는 노아 플래시는 이레이즈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거를 그 빗 바이 빗으로 보통 동작을 하기 때문에 느리고 그래서 뭐그 PC램 이런 거는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랜덤 액세스는 되지만 성능은 좀 느리고 네. 그래서 이제 하이 스피드 고성능을 이제 그 구현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그 블락 아키텍처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니셀의 프로그램 이레이즈 동작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랜드가 그 처음에는 그 이 채널을 핫 캐리어 인젝션 하는 스킴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이레이즈.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섞어서 쓰기도 하고 드레인 이젝션, 채널 이젝션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 FN 터널링으로 프로그램 이레이즈 하기 시작한 이 동작이 지금은 이제 막 스탠다드죠. 실제로 스탠다드로 이게 바뀌어 있고 이게 그 동작 자체를 상당히 그 데미지를 적게 줍니다. 이 게이록 사이드에 주는 그 신뢰성 열화를 만드는 프로그램 이레이즈 동작을 같은 횟수를 했을 때 이 셀들은 이 동작 방법상 로컬한 영역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전체 소자의 열화가 그런 데서 와요. 근데 이 FN 동작은 채널 영역 전체를 쓰기 때문에 그 필드가 어디 집중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 신뢰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러비고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카테리어 동작에서는 이 소스 대인 간의 거리가 일정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도 중요한 혁신이었고 그 다음에 혹시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혁신들은 다 도시바가 많아요. 실제로 랜드는 도시바가 그 만들었다 했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분포를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한 그 빗바이빗 베리파이. 여기 그 센스 앰프에 있는 회로인데 바깥에서 그 데이터를 한번 쭉 주고 나면은 내부에 있는 회로에서 얘들은 그 어디까지 프로그램 할 거라는 게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억이 돼 있고 그 프로그램 동작을 하면서 저절로 원하는 데 가서 다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하면서 옆에 플랜은 또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커맨드만 한번 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그러고 데이터를 쫙 넣어놓으면은 그 데이터도 시리즈로 페이지 단위로 한 번에 쫙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그 프로그램 동작이 다 되는 동안 다른 플랜의 프로그램 동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빗바이빗 베리파이하는 이런 서킷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이게 분포를 내려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피드가 빠른 거는 뭐지? 인터널리 베리파이라는 거. 이게 초기에는 인터널 베리파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가 이제 빠르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그 플로팅 게이트를 이렇게 패터닝을 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셀프 라인 구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실리콘을 팔 때 같이 플로팅 게이트를 팝니다. 그러면서 이런 온라인 마진이 없어져갖고 이 셀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워드라인하고 빈라인 선폭을 10나노대까지 줄일 수 있는 이런 셀프라인 구조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트를 많이 줄이기 위한 그 공정적인 혁신인 거죠. 구조적인. 그 다음에 아까 그 ISP 프로그램이라는 셀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초기에 보면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도시바이트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엔 프로그램을 특정 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얘가 프로그램이 안 되면 그보다 더 긴 펄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거를 프로그램 바이어스 점점 높여가면서 아까 그 단위 셀에 보면 밴드 밴딩을 더 많이 하는 방향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FN 터널링이 잘 되면서 프로그램이 되고 특정 셀들이 그 프로그램이 멈추면은 이제 이니비션을 하게 하면서 아까 그 전 페이지에 봤던 빗 바이 빗 동작까지 하게 되면서 셀의 분포를 원래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큰 혁신입니다. 신뢰성을 상당히 좋게 하는. 그 다음에 셀프 부스팅. 요거 아까 제가 디스터브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그 어떤 셀은 프로그램이 되고 어떤 셀은 프로그램이 안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이런 스트링 구조에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셀을 그 프로그램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빗라인에 이렇게 그 그라운드를 주게 되면은 요 셀의 동작이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셀 프로그램을 안 하고 싶은 셀, 그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안 할 거야라고 이제 아까 그 빗바이빗 베리파이에서 여기 이제 얘는 여기까지야 라는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에 그 빗라인의 VCC라는 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되는 셀은 그 그라운드가 잡히면서 이 프로그램 바이어스가 그대로 먹히는 반면에 이니빗 된 셀은 그 소자적으로 이 VCC가 들어오면서 이 그라운드가 될 때 컷오프가 됩니다. 부스팅이 그래서 이 채널들이 그 부스팅이라고 그러는 채널 부스팅이 되면서 이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더라도 셀프 부스팅이 돼요. 기존의 베리파이는 외부에서 이 전압을 인가했던 거고 이런 셀프 부스팅이라는 게 랜드가 굉장히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고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그 랜드에서 삼성이 기여합니다. 실제로 삼성이 만든 방법이고 초기에 랜드가 도시바하고 삼성이 두 개를 나눠 가졌어요. 그게 그 도시바가 이 스킵을 같이 쓰면서 이제 삼성을 그 파트너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혁신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MLC 동작, 멀티빗 동작. 멀티빗 동작이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커플링들을 그 제어하기 위해서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옆에 셀들이 뭐 여기만 다 써놓고 여기 쓰면 여기 있는 셀들이 다 움직이니까 여기를 쓰고 그 한 페이지 쓰고 이쪽에 한 페이지 쓴 다음에 다시 이쪽에 그 두 번째 페이지를 쓰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프로그램 시퀀스들을 막 바꾸는 것도 신뢰성을 굉장히 좋게 하는 이제 커플링이 큰 데서 이런 거 거의 2008년 한 15년 정도 좀 10여 년 된 기술이죠. 그런 동작들을 하고 뭐 TLC까지 다 적용이 됐죠. 이것도 그 빅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미 10만트라고 하죠.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보면은 랜드는 D램보다 훨씬 이미 10배를 넘은 게 벌써 2015년, 6년 이때 됐고 레비뉴 측면에서도 비슷한 이게 사실은 이쪽 부분이 그때 당시에 예측이었을 거고 랜드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레비뉴는 사실은 지금도 계속 비슷해요. D램이 가격이 엄청 만들기 어려워지면서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체 레비뉴를 보면 D램하고 랜드가 뭐 해마다 뭐 비슷하거나 D램이 좀 많거나 어떨 때는 뭐 랜드가 좀 많았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랜드가 메모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네, 5시간. 혹시 뭐 뒤에 부분은 그 3D 랜드로 오면서 당시에 이제 그 3D 랜드로 오면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다라는 혁신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린 건데 자료가 이거 배포가 되나요? 자료가 배포되면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재료나 설계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 3D 랜드가 더 스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벌써 10년 전에 정리했던 거라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여전히 비슷한 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펀더먼털한 문제들이라서 그런 문제들이 적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은 이제 안 되고 그걸 계속 그 업계의 혁신을 통해서 계속 그 적성수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예, 혹시 긴 시간 좀 힘들게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나승규 학생. 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있습니다. 없다 그러셨나요 혹시? 네, 네, 뭐 홍석원 학생. 원래 대면 강의면은 그 질문 어, 받으면 어, 질문하면은 이게 커피 쿠폰도 싸주고 그러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 여기 좀 질문이 있으시나요? 위에도 있었나? 음, 음. 포디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이 있네요. 혹시 아직도 궁금하신 건가요? 이게 언제 한 질문이지? 어, 예. 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봤어야 되는데 못 봤네. 포디랜드는 그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그 페리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페리를 만들 때 페리 TR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선도 만들죠. 그래서 페리에 이 위에 메탈이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언더 메탈이라고 그걸 부르는데 셀 아래 있는 메탈 그게 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탈 배선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셀을 만들고 상부 배선으로 그 아래쪽 배선을 다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메탈 레이어가 5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부 메탈, 언더 메탈이 있고 상부 메탈이 있습니다. 예. 김탕영 학생 혹시 대답이 되나요? 그래서 면적은 줄지만 코스트는 2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코스트가 2배는 아니고 포디랜드 이전에 메탈 레이어가 4개였어요. 4개. 근데 그게 이제 하나만 늘어난 걸로 막은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칩 면적의 70%가 펠이니까 70%가 사실은 우리가 메모리를 팔 때 뭐 1테라바이트입니다라고 팔지만 70%는 펠인 거거든요. 셀만 딱 그 따지면 70%를 팔고 있는 건데 그 제조사에서 그 오버헤드를 어떻게 보면 셀 밑에다 집어넣으면서 그거를 그 10% 정도로 줄였어요. 완전히 뭐 IO 패드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코스트는 2배까지는 아니고 뭐 한 10% 늘어나는데 그 저 친면적은 20% 줄였다. 그러면 이제 10%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네핏이 그만큼 있습니다. 예,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같은 분이네. 같은 질문이네요. 예. 네, 맞고 그 사실은 포디랜드도 저 만든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2018년도에 개발 완료됐고 지금 그 시장에 계속 나와 있는데 얘도 그 점점 또 한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뭐 조만간에 5D 랜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혁신들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또 계속 해가실 거고 제가 아까 요 페이지 요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랜드라는 게 이게 업체 간의 경쟁도 있지만 업체들 간의 협력도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기술이 사실은 전 세계에 다 쓰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저희 회사에서 만든 푸디랜드가 지금은 모든 회사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 동료 의식도 느끼고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보면은 그리고 또 그 자부심도 느끼고 이 세상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좀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이런 말하면 좀 마약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어려운데 뭐 문제 하나 풀 때마다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좀 생기고 마약이 그런 느낌이나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져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23년 정도 회사에 다녔는데 23년 정도 다니면서 사실은 저는 나름 재밌게 다니고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매번 해야 될 일들이 재밌는 게 있고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 다닐 순 없지만 회사에 와서 이렇게 좀 재밌는 일들을 재밌는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냥 마치면 되는 거죠? 네. 아, 퀴즈 내야 돼요? 제가? 아, 그 퀴즈 여기다 좀 봐요? 채점도 되나? 그럼 시간이 이제 퀴즈가 언제 끝나? 그래요? 퀴즈 어떻게 내는 거야? 아니, 퀴즈 시간이 있는 거야. 퀴즈는 나중에 따로 하는 건줄 알았어. 퀴즈를 지금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잘 써야 돼, 이거를? 아, 음, 어, 공부하- 퀴즈 시간은 지금 40분이니까 55분까지 러너스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걸 음, 2번까지만 할까요? 음. 2번까지만? 어휴, 숙제로 내기에는 퀴즈 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이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면 요 각 보이는 노드들의 어떤 전압들이 인가되면은 요 동작들을 하는 건지 그거를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테이블처럼 뭐 리드 할 때는 각각의 노드가 어떤 전압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좀 간략하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뭐 ISP와 셀프 부스팅 요거는 개념만 좀 설명해도 되고요. 음. 뭐 퀴즈 풀다가 문제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은 뭐 채팅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뭐 다른 분들한테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